논문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ITV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이번 논문은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발간한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연구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 평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경기도를 중점으로 경기도가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중점으로 왠지 설명하고 분량이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설득하려면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분량 많았나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구나. 지금 약 맞습니다. 한 4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네요. 페이지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5분이나 10분 정도의 요약을 해드리니까 꿀이네요. 완전 400페이지를 15분에. 네. 아우. 그거를 교수님이 이제 해주셔서. 저는 뿔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여기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왜 이 통일 방안에서 왜 중요하다고 이 논문에 설명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침을 삼키셨어요. 침을 삼키셨어요. 너무 긴장이 됐어요. 왜냐면 분량이 지금, 많아요. 네, 지금 요 사실은 이 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논문 읽어드립니다의 최종 완결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군요.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게 지금 발간된 게 2018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정부.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또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혹은 통일교육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결국에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을 했던 세대인가요? 승우님은?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럼 지방 교육청. 그다음에 그다음에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각 그 지역에 있는 보건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떠올리는데 통일 이러면은 물론 지역에 통일교육센터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통일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했던 시기에 자랐던 저는 사실 통일에 대한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지방정부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했던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저는 실무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네,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탈주민 관련해서 사업을, 네, 실행을 했었는데, 마음있기라는 이제 프로젝트예요. 혹시 아세요? 뭔가 마음을 이어주는? 네, 그렇죠. 그런... 이탈주민하고 이제 남한 주민들의 마음에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편지를 써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편지를 이제 교환하면서 네, 그런 벽을 허무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승호님은 혹시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건가요? 네, 실제로, 네, 그쵸. 손편지 쓰고 아니면은 그림도 이제 그리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수상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네,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승호님 뭐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통일연구소에서 이제 인턴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경인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을 보면은 저는 이제 아주통일연구소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남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접경 지역을 탐방하거나 이렇게 좀 보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남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 만든 게
경기의 눈으로 통일의 눈으로 경기를 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일의 눈으로 사실 경기를 보다. 접경 지역 말고도 남부에도 이제 통일의 흔적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적지. 분단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어디죠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데 오산의 중미령 네.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저도 있죠. 알고 있는데 어, 그 화성시에 그 쿠니 자격장? 네, 맞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네.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 지금 지역에 있네요. 있는 거죠. 그런 저희 지역에도 모습들이. 있네요. 이제 그런 곳을 연결해서 저희는 이제 어떤 그런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또 인천 지역에도 사실 인천 지역이라고 하면은 접경 지역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제 인천 지역에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통일의 눈으로 인천을 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웹툰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별로의 그런 특색을 갖춘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한쪽 지역에 대한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치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그 다음에 평균이 되려면 누구나 다 동의해야 되고 너무나 광의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 특색 있는 정책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도,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통일 관련된 접경지역, 그럼 지역에 대한 접경지역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살고 있던 이곳에도 통일과 관련된 이런 유적지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지방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더 방식의 다양화, 그 다음에 이런 교류 방식의 또 다양화를 가져오고, 이 채널의 좀 다양화가 이 통일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사실 국제관계 속에서의 어떤 역학적인 위치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중앙정부면은 뭐 남북관계가 그렇다, 북미관계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예, 자유롭고, 우리 지역끼리 우리 자매결혼 맺어서 하고 있었는데 뭘. 이런 방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히려 경직된 상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되게 유연한 방식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접경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주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5.18이라든가 4.3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도 밑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분단의 문제가 원인이 다 되는 또 거예요. 평화의 또 키워드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북쪽 지역의 접경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5.18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다채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들을 잘 강점으로 이제 살려가지고 사업들을 이제 하자. 뭐 이런 거 같아요. 포인트는. 네. 실제로 이렇게 교류가 되거나 이런 적은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그 모든 남북관계에 다 관여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도로나 철도나 뭐 다 이제 경기도 지나. 그렇죠. 경기도를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개성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파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다 있었기 때문에 뭘 하나 이걸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정부에서 운영했던 모든 남북교류에 있어서 경기도는 개입이 안 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지방 행정 체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제 개성이라든가 이런 또 접경 지역은 경기도로 이름이 되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맞아요. 물론 이제 강원도가 실제 분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경기도라는 이름이 지금 북한에는 없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낯설다. 원래 한 동네였는데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우리는 되게 가까웠네? 라는 어떤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가 또 이제 접경적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적이 아닌 공간에서 통일 문제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석하고 어떻게 발현시킬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광역단체다. 그리고 또 H라인의 이쪽도 축이 또 요게 또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중요한 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경협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경기도의 뭐 이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판문점 그 지역 안에 그 남북이 나누어진 마을이 있다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핏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거기는 민간인 출입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대송동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남측에 대송동 마을, 북측에 기정동 마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배한 쌀을 파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남측은 대송동 자유의 마을, 북측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도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지금 북에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소속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마을이 원래 한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한 마을이었는데 그 판문점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는 그 사무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곳은 서로 폭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만 그대로 살아남은 거예요. 예, 살아남은 상태에서 그 사이로 휴전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마을이었던 것이 바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그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엔사의 그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게 그 우리나라 이제 의무인 예를 들면 세금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 군 복무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군대도 안 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러한 특징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남북 분단이 가져온 상징물이잖아요. 근데 그 대성동 마을이 결국에는 경기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기도는 그러한 다양한 역사들을 지금 다 포괄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이해를 하니까 뭔가 정말 제 같은 도민 같고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장점들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아직까지 주체성이 조금 없다. 왜냐면은 그런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경기도가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정 및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은 관련 규정이나 이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사업이라든가 교류라는 것은 이게 대외적인 관계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는 유연하고 좀 자유로운데 중앙 정부는 약간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직된 그 중앙 부처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사실은 그렇죠. 남북 관계가 잘 풀려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개정, 그다음에 법을 제정해야 된다. 개정 및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방이기도 하면서 수도권이기도 한 좀 이렇게 독특한 위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전혀 비접경 지역의 특성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도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은 단순히 접경 지역으로서의 교류 협력뿐만이 아니라 비접경 지역의 교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경기 북부만 발전된다? 이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그럼 그래. 경기도 사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사업의 성공이다 이 네. 말씀이신가요? 경기도가 정말 아. 특별한 네. 곳이네요. 토대 하나의 역시 선도. 씨앗으로 역시 선도야. 역시. 이렇게 선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가 리전답습니다. 네, 메가리전. 유행어. 아,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10회를 저희가 같이 해왔어요. 벌써 됐나요? 네. 네, 저희가 10회를 같이 했는데, 네, 물론 저희 둘은 5회씩 지금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하면서 어땠어요, 승호 씨는? 저는 사실 오늘만 해도 이 논문이 400페이지나 되거든요. 400페이지나 되는데 사실 10분, 15분만 투자하면 이 400페이지나 되는 논문을 읽을 수 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15분을 듭니다. 투자하면은 지금.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겠다. 아, 농담이에요. 예. 시즌 2 가나요? 예, 아, 농담이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논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쪽의 접근보다는 좀, 이건 뭐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논문 이렇게 보다 보면, 연구를 보다 보면, 안 봐도 될 것들도 막 있어요. 내가 굳이 몰라도 될 거 막, 굳이 어려운 용어들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승호 씨 같은 경우 또 이제 20대의 시각에서 드는 궁금증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편하게 쉽게 글을 써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성찰의 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지금 남북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가 선도 경기도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경기도민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으면서 더 이제 지식이 풍성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회를 마무리하고, 네, 시즌2가 과연 될까요? 저희가 시즌2 경기도 사업 기도하면서. 내년에 21년도에 이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시즌2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네, 소망해보며,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